안녕하세요. 니드아트하우스 아트 실장입니다. 오늘은 테어 거버너 킷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어 거버너 또는 이제 티어 거버너 뭐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겠죠. 우선 이에 앞서서 기본적인 십자수 기법이라든가 필수적인 뭐 기본 요령 이런 것들은 저희 니드아트 유튜브 채널에서 십자수 배우기 레전드 시리즈 5가지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안 보셨다면 두고두고 후회하지 마시고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 설명은 테어 킷 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해당 킷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따라서 이 설명을 듣고 나시면 테어 킷은 어떤 작품이든지 마음 놓고 열고 펼치고 수놓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십자수에 또 익숙하다 해도 요령을 모르면 또는 그 회사만의 어떤 특징을 모르면 뭐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찾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어 거버너는 네덜란드의 저명한 크로스티치 여성 디자이너이면서 동시에 회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테어 거버너는 이런 시티 디자인, 또 이제 시티 디자인 외에 또 이제 이 배죠, 배 디자인, 그 다음에 뭐 이런 꽃 디자인, 이런 것들로 전 세계에서 아마 최고 가는 디자이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수놓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가 다 들어있고요. 또 이 원단은 또 세계 최고의 찌바이 원단을 주로 사용하고, 바늘 역시 세계 최고 품질의 이 존 제임스 바늘이 낮게 포장되어 들어있습니다. 실 정리도 물론 이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어 거버너 킷은 제일 중요한 게 우선은 이 같은 디자인인데 3가지 원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은색 원단, 또 이제 검은색 원단을 사용한다, 그런 얘기죠. 3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첫째, 둘째는 아이다 원단 버전입니다. 첫째는 아이다 원단 흰색 계통에다가 하는 거. 두 번째는 아이다 원단이지만 블랙 원단에다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고카운트 린넨 원단에 하는 겁니다. 고카운트 린넨도 밝은 이제 원단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2가지지만 고카운트까지 보면 3가지가 된다. 그래서 3가지 버전 중에서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이다 원단에 하는 거는요, 대개 14, 16, 18카운트고요. 고카운트 원단에 하게 되면 32카운트나 또는 36카운트 원단에 이제 하시게 됩니다. 3가지 중에서 선택하세요. 두 번째 특징, 두 번째는 그 도안에는 실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테어 거버너 도안의 특징은 도안 자체에 어떤 실표나 실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느냐 하면 이제 실 정리된 표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이 정리되어 있죠. 1번, 2번 2개로 이제 3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실이 걸려 있는데 기호가 있습니다. 실 기호가. 그래서 그냥 뭐 T 기호는 몇 번 실이 이게 아니고 T 기호는 여기 그냥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X자 이거는 요 실이고, 여기서 바로 이제 기호를 보시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회사하고 틀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 실표에 찾지 않고 계속 이 도안에 실표가 어디 있나 계속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실의 이제 종류가 이제 실이 많이 들어가면은 실이 많이 필요하겠죠, 종류가.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실이 1번, 2번, 뭐 3번 이런 식으로 4번 이런 식으로 실이 묶음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도안을 보시면 이제 번치 1, 2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번치라는 게 이제 번들 또는 이제 그 묶음이라는 표시죠. 그 1번 묶음, 2번 묶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요건 단순히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의미는 없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보시면 기호가 또 표시되어 있는데 이 기호는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호가 뭔지 찾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1번 묶음과 2번 묶음 이런 묶음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네. 그 도안을 보시면 이 부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암스테르담이라는 디자인은 이 하나, 둘, 10번까지 있죠. 그래서 도안이 10장으로 되어 있다. 뭐 단순히 그런 뜻이고요. 이게 이제 디자인 사이즈가 작품 사이즈가 79 곱하기 50cm다. 가로 79, 세로 50cm다. 굉장히 큰 작품이죠. 그리고 이제 화살표를 해서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디자인든지 이게 3번 의 제일 밑에 8번의 제일 위에 여기 중심에 여기가 중심이다. 중심부터 수를 넣는 분이 많고 또 그런 것이 권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심 표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텐션이라 그래서요. 이제 중요 사항을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6분의 1 해가지고 돼 있죠. 실이 6가닥 한 가닥을 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대부분의 자수가 한 가닥으로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한 가닥이다. 또 대부분 두 가닥으로 수를 넣는다 하면 여기 6분의 2라고 해가지고 바늘에 실 두 줄을 걸치는 그림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다 인포메이션, 아이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버전이 아이다 버전이 있고 또 이제 고카운트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에서는 고카운트 원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여기서는 아이다 원단에 대한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다 원단은 한 칸에 한 땀씩 수를 넣는 거죠. 고카운트는 두 땀을 잡아서 한 칸씩 수는 그 설명입니다. 아주 단순히 원래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다만 이 이제 디자인 자체가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설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one strand of the six stranded cotton. 그러니까 6가닥 중에서 한 가닥을 사용한다. 실은 한 가닥으로 수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다 원단에 수놓는데 한 가닥으로 수놓는다. 한 가닥이라는 말은 여기도 나오고요. 여기도 나오고 또 위에서도 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고카운트 원단에 대한 설명이죠. 크로스스티치는 요걸 보시면 되죠. One strand over two thread of the fabric. 원단에 두 땀. 이게 thread는 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땀이 아니라 두 칸. 그러니까 원단에 두 칸을 덮어서 그 위로 one strand, 한 가닥으로 수놓는다. 십자수는 그런 얘기죠. The cross stitches are embroidered using one. 그 중요한 건 요거면 one strand냐, two strand냐. 여기 이제 요거를 다 보시면 확정이 되는 거죠. one strand고, 이게 고카운트 원단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두 칸을 잡아서 한 가닥으로 수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십자수 한 가닥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요것만 보시면 딴 건 보실 필요 없죠. 근데 스트레이트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백스티치를 말하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라인이라고 표시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직선이라든지 또 선을 의미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one thread라고 되어 있죠. one thread. 한 가닥으로 한다. 그래서 이 도안의 특징은 십자수도 한 가닥.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백스티치도 한 가닥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닥이면 이게 두 가닥 투 스탠드라고 되어 있고 이 그림이 6분의 2로 되어 있다. 요거까지 잘 보셔서 요 가닥 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 도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여기서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요거만 눈여겨 보시면 되는데 인쇄 몰리 어텐션 부분이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인쇄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별도로. 또 만약에 이게 별도로 인쇄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 도안의 1페이지에 이게 지금 10페이지 10장 아닙니까? 그 1페이지의 도안의 뒷장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별도로 인쇄되어 있거나 아니라면 1페이지 뒷면에 있다. 그래서 이걸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가닥수하고 이제 중요한 거 십자수는 몇 가닥이냐, 이제 스트레이트 스티치는 몇 가닥이냐, 그걸 보셔야 되기 때문이죠.
또한 테어 가버너 도안의 특징은 십자수를 한 가닥으로 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는 거죠. 이 도안에서처럼 말이죠. 십자수를 한 가닥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 이걸 이해하시고요.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백스티치 색상 지정 방법입니다. 백스티치에 대한 색상 지정도 도안에 별도로 설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기호가 있는 실제 도안 안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살표로. 이 화살표를 살펴보시면 그 화살표 뒤에 시작점에 기호가 요 K라는 기호가 있죠. 요거는 또 요건들은 우선 요 밑에 기호가 있고 각자 기호가 있습니다. 그죠? 화살표마다. 그래서 이 화살표 뒤에 있는 이 K라는 기호의 실로 이 부분에 있는 백스티치를 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아까 한 가닥이라고 하는 건 딴 데 있었고, 그 한 가닥으로 하는데, 여기 쭉 이 백스티치가 선이 보이시죠? 라인이. 이 라인은 K라는 실로 한다 하는 화살표 표시입니다. 또 여기 이 화살표는 뭐죠? 이 위에 이쪽 방향에 있는 거는 위쪽에 있는 거는 백스티치는 요 기호로 해라. 또 이제 여기 마찬가지죠. 이 화살표 윗부분에 있는 건 요 기호로 해라.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화살표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죠? 그러니까 요거 뒤에 있는 요 기호는 수 놓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수 놓는 게 아니고 요 실로 해라는 표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또 요거를 십자수로 X자를 수 놓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거죠. 심지어는 뭐냐 하면 이 화살표까지 또 이게 수를 놔가지고 이 작품에 온갖 화살들이 날아다니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또 말실수한 거죠, 이거.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유의할 점은 백스티치를 지정하는 화살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방향. 여기에 있는 것들, 또 이 화살표는 요 위에 있는 것들, 이제 여기는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해 주고 있는 거죠. 방향을. 그러다 보니까 그 화살이 이제 여러 군데서 온다. 그럼 여기도 있지만 이쪽에도 화살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또 만약에 이쪽에서 화살표가 오고 있다. 그럼 여기서도 화살표가 오고 또 이쪽에서도 온다. 그러면 여기 그럼 뭐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요 가까이 있는 놈은 이제 요 색으로 하고 요거는 또 이쪽에서 오는 색으로 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겠죠. 그 구분이 때로 이제 애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이쯤에 이제 화살표가 이제 다른 기호로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걸로 하고 여기까지는 이걸로 하라는 말인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러한 구분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할 때가. 그래서 백스티치 하실 때는 이 완성 그림을 놓고 이 완성 그림을 봐가면서 비교해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릴 것 같지만 원래 백스티치는 다른 자수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스티치부터 먼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래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다른 자수가 다 끝나고 이제 백스티치 하려고 들어오면 그 구분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구분이 잘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애매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십자수 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기호를 보시면서 이 기호들을 보시면서 또 완성 그림을 보시면서 나머지 백스티치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 놓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니드라트하우스 아트 실장이었습니다.